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빅스 컨퍼런스 텍스토리 팀 발표를 맡은 박현재입니다. 텍스토리는 텍스트 마이닝과 히스토리의 합성어로 저희가 만든 팀의 이름입니다. 네, 이름처럼 저희는 역사를 텍스트 마이닝과 시각화를 통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접근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제가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각화를 시연하는 것은 다음 발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역사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최근 유명인의 역사 관련 발언에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동안 화두가 됐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역사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어렵고 양도 많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텍스트 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요약하고 시각화해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진행 과정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건마다 키워드를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인물별로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관계를 시각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데이터를 요약하고 이 모든 결과를 웹에서 구현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고 그리고 간단한 시각화를 위해서 R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화를 조금 더 깔끔하고 구체적이면서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최종 결과물들을 웹을 이용해서 구현했습니다. 네, 이제부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는 과정과 사건의 키워드를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네, 역사의 양이 매우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꺼번에 다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대한제국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시간을 범위를 한정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저희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LOD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각 해당되는 범위의 인물과 사건을 크롤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화해서 엑셀로 저장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당 범위에 해당되는 인물과 사건은 각각 인물은 398명, 사건은 166개의 사건이 있었고, 이것을 모두 사전으로 구축해서 총 564개의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전을 기준으로 저희는 위키백과, 부산백과, 또 한국민족문화재백과사전과 같은 신뢰성 있고 누구나 공신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이트에서 각 해당되는 인물 또는 사건의 텍스트를 크롤링했습니다. 네, 그런 텍스트들 다 크롤링하고 나서 이제 그 각각의 사건마다 키워드를 추출했습니다. 저희 키워드를 추출할 때 아래 K1LP라는 패키지에 있는 심플포스라는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이 심플포스를 사용하면 문장을 형태소별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화면에 있는 예를 보시면 심플포스라는 함수에 너는 정말 잘생겼다라는 그 문장을 집어넣으면 너는 명사, 는은 조사, 그리고 정말은 정말 그대로 부사, 그리고 잘생겼다는 잘생기다라는 서술어와 어따라는 어미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형태소별로 나눠진 것 중에서 불필요한 조사나 부사 또는 어미를 제거하고 나머지 단어들을 가지고 키워드를 추출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그 키워드를 각 사건마다 키워드를 추출했던 사건들인데요. 이렇게 한 5개 정도 키워드를 각각 사건마다 추출을 했는데 이 정도 키워드로 사건은 어느 정도, 어떤 시대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도를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에 진행했던 과정은 인물 네트워크 과정입니다. 앞서서 네트워크에 관해서 앞선 팀에서 노드와 엣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노드와 엣지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노드는 저희는 인물로 활용을 하고 엣지를 그 인물들의 연관성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먼저 인물의 중요도를 노드의 크기로, 그리고 인물의 성격, 예를 들어서 한국인, 일본인, 친일파 또는 기타 이런 인물들의 성격을 색깔을 다르게 해서 나타냈습니다. 또한 엣지를 가지고
인물의 연관성을 표현했습니다. 엣지의 굵기, 만약에 연관성이 높으면 엣지의 굵기를 굵게 하면서 엣지로 연관성을 표현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단은 한 문단이 두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 마침표를 이용해서 마침표를 기준으로 이 문단을 문장으로 나누었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에는 세 인물이 있고 두 번째 문장에는 인물이 9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영성하고 민씨, 뮤라고로, 미야모토, 다케타로 이렇게 세 인물이 있는데 이 세 인물은 한 문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관성의 점수화해서 엣지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고 이 한 문단에서 명성하고 민씨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 명성하고 이렇게 같은 인물이 두 번 나오는데 이 인물이 두 번 나오기 때문에 다른 인물보다 노드를 크게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과정은 문서 요약 과정입니다. 문서를 요약할 때 저희들은 텍스트 랭크를 사용했습니다. 텍스트 랭크는 구글의 페이지 랭크를 문서에 접목한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페이지 랭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랭크는 구글의 사이트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저희가 구글에 어떤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 구글에서 어떤 사이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사이트가 중요하고 어떤 사이트가 올라와야 되는지 가장 먼저 올라와야 되는지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한 사이트에 링크된 다른 사이트들이 있다면 그 다른 사이트들은 원래 사이트의 중요도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그림을 보시면 20포인트짜리 랭크 포인트를 가진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링크된 사이트가 5개 있다면 각각 5분의 1만큼, 즉 4포인트만큼의 랭크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들을 모두 합한 값을 페이지 랭크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텍스트 랭크에 문서에 접목을 시킨 것이 텍스트 랭크입니다. 먼저 페이지 랭크의 사이트를 단어로 그리고 페이지 랭크의 링크를 동시 출현 횟수로 생각을 한다면 이 전체 문장 점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단어가 있는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네, 이것은 대부인 사건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텍스트 랭크를 이용해서 5문장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우치 총각 암살 미주 사건, 선천 사건 등으로도 불리며 대부인 사건이라는 명칭은 제1심 재판에서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데서 비롯되었다.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직후에 민족의식이 높았던 황해도, 평안도 지역의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데라우치 총독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을 날조하여 일으킨 사건이다. 이렇게 전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두 문장만 읽어와도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인지 누가 언제 일으켰는지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저희가 공들이고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시각화 단계입니다. 네, 이것은 웹을 사용해서 시각화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제가 발표가 끝나고 나서 다음 발표자가 조금 더 시연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었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보고 싶은 사건은 하나 또는 두 개일 수 있는데 그 사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시대별로 그리고 시대별에서 그 주제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건들을 클릭하면 저희가 보고 싶은 사건만 간단하게 요약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을 아방파천이라는 사건을 하나 클릭했을 때 요약된 내용과 키워드를 알 수 있고 그 밑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그에 관련된 중요 인물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손수 만들었던 그림들, 아기자기한 그림들도 있고 그리고 텍스트 랭크를 활용해서 문장 10개를 뽑아내어서 이 아방파천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단하게 요약된 내용도 설명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시각화를 웹에서 구현하는 것을 다음 발표자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웹에서 구현하는 것을 보여드릴 길지홍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만든 거를 저희는 HTML 형식으로 만들어서 문서화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만든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고, 페이지에서 들어가면 저희는 이렇게 사건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는 사건을 연도별로, 그리고 연도별 안에 들어가서 사건의 성격별로 다시 이렇게 분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연도별로 사건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1 운동에 관한 것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1910년에서 20년 사이로 들어가고, 여기서 독립운동 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3.1 운동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먼저 3.1 운동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글은 저희가 맨 처음에 한국사 에너지 사이트에서 구축한 사전에 나와 있는 글을 토대로 이렇게 설명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3.1 운동이라는 키워드로 문서를 크롤링 했을 때 나타나는 키워드를 살펴보면 운동, 독립, 민족, 시위, 일제 이런 키워드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1 운동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그림화했던 거고, 다음으로 이렇게 인물에 관한 부분을 보면은 저희가 구축한 사전을 토대로 이렇게 3.1 운동이라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렇게 4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3.1 운동과 관련된 인물들의 네트워크 그림이 나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아마 3.1 운동이 고종 시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고종이라는 인물이 가장 크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물 간의 관계, 이렇게 링크가 엣지가 걸린 거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관순도 나오고 김규식, 송병희 같은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이제 저희가 텍스트 랭크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문서를 요약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텍스트 랭크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문서를 요약한 거는 저희가 문장을 새롭게 생성한 것이 아니라 문서에서 문장을 따온 것이라서 약간 문맥상에 좀 어색한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첫 문장인데 둘째는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직 저희 텍스트 랭크 알고리즘의 좀 한계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건을 보면은 네, 일제, 잠시만요. 을사오적이라는 키워드로 문서를 또 다시 살펴보면은 이렇게 을사오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오고, 을사오적에 대한 키워드가 나오고, 정보가 나올 것이고, 다음으로 이렇게 인물 간의 네트워크가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네트워크를 그려보면은 가장 많이 뜨는 이렇게 보라 색깔 5명이 을사오적이라는 일컬어지는 이지용, 권준영, 이완용, 이근택, 박재순 이렇게 5명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명끼리의 이 엣지 값이 가장 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통해서만 이런 관계를 파악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요약된 부분을 보면은 을사오적 체결 당시 찬성을 표시했던 정부 대신 5명. 을사조약은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강압하며 체결한 조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서를 저희가 10줄 내외로, 10개의 문장 내외로 요약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166개의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인물 간의 관계를 다 뽑고 텍스트 랭크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문장을 다 뽑긴 했는데, 이게 HTML 문서로 만드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갖고 모든 사건을 이렇게 다 구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추후 이렇게 사건별로 다 완료해서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